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이게 과연 자동차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화려한 약속과 실제 도로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FSD, 과연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이죠.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 이 야심찬 약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의 차가 마치 지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테슬라 CEO의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가 아니었어요. 운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바꾸겠다는 일종의 혁명선언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거창한 약속은 잠시 접어두고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운전석에 앉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로 지각 있는 차를 모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저희가 4가지 단계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지각 있는 차라는 그 원대한 약속을 한번 뜯어보고요. 그리고 실제 도로의 경험은 어떤지, 또 왜 이 기술이 아직 전 세계에 쫙 퍼지지 못했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규제와 하드웨어 문제도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과연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지각 있는 차의 청사진, 그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와, 이 약속의 스케일이 정말 대담합니다. 그냥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 운전자보다 무려 최대 10배 더 안전한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최신 버전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암시까지 합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운전의 시대가 끝난다는 걸 예고하는 거대한 그림인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고요. 실제 도로 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FSD를 딱 켰을 때 이 기술이 과연 약속대로 움직여줄지 한번 보시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다. 한 유튜버의 이 솔직한 한마디가요, 아마 지금의 FSD 경험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재적인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이없는 실수가 공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FSD의 그 양면성이 딱 드러나는데요. 비보호 좌회전 같은 거 아주 부드럽게 해내고요. 도로 위 장애물도 잘 피하고 스스로 주차까지 합니다. 정말 와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정지선에서는 계속 주춤거리고 뻥 뚫린 도로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기도 하고요. 주차장에서 길을 잃거나 심지어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잠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싶은 그런 순간들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속도 제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신속 프로필을 선택하면 시속 35마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 한 시속 56km 정도 되는 도로에서요, 무려 52마일, 거의 83km까지 속도를 낸다는 거죠. 이건 뭐 운전자가 계속 신경 쓰고 개입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문제들 고쳐서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전 세계에 쫙 배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까요? 그 답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드웨어와 각국의 규제라는 아주 복잡한 그물망 속에 말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테슬라가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최신 차량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4.0이 최신 FSD를 위한 아주 강력한 AI 칩이라면, 구형 하드웨어 3.0 차량들은 마치 구형 스마트폰처럼 최신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많은 차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유럽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지금 네덜란드 당국 주도로 아주 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목표 시점이 2026년 2월입니다. 만약 이때 승인이 나면요, 마치 댐이 열리듯이 유럽 27개국 전체에 FSD가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한국 상황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무역협정이 FSD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똑같은 하드웨어 4.0 칩을 달고 있어도요, 한미 FTA가 적용되는 미국산 차량은 FSD를 쓸 수가 있는데
중국산 차량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출신 국가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한 걸음 크게 뒤로 물러나서 이 FSD가 단순히 자동차 기능 경쟁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테슬라의 진짜 무서운 무기가 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0억 킬로미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의 테슬라 차량들이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의 총량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따라잡기 힘든 테슬라의 압도적인 데이터 우위입니다. 이 데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자율주행은 더 이상 자동차를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강자들이 뒤늦게 깨닫고 있는 사실이죠. 이건 차를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슈퍼컴퓨터와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AI 개발의 문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싸움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말이 테슬라가 뭘 보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죠. 자율주행 없는 차를 사는 건 말을 사는 것과 같다. 이 도발적인 비유는 자동차의 가치가 더 이상 운전의 즐거움이 아니라 운전으로부터 해방돼서 되찾는 시간에 있다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멈출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곧 나올 AI5 칩은 지금보다 성능이 무려 40배가 빠르다고 하고요. 2027년에 나올 AI6 칩은 거기서 또다시 2배의 성능 향상을 약속합니다. 더 완벽하게 지각 있는 차를 만들겠다는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의 질주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온다면 자동차 회사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만약 미래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단단한 강철이 아니라 똑똑한 소프트웨어라면 우리가 지난 100년간 알고 있던 자동차 산업 전체가 지금 거대한 변혁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